아, 네, 저는 편지로 썼거든요. 발제하기가 참 애매해서 고민 끝에 편지로 썼는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꽃피는 봄이 오면 진하게 인생 이야기 꽃 피우겠습니다로 했습니다. 허병섭 선배님께서 저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생전에 더 많이 뵙고 싶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함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움을 달래고 선배님의 민중교육 철학을 배우고자 2012년 가을부터 저희가 거의 만 3년째 하고 있거든요. 횟수로 3년째 허병섭 교육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쓰신 스스로 말하게 하라를 한 꼭지씩 보면서 새롭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 1980년 초중반에 쓰셨는데 현재에도 매우 유의미한 분석과 관점이 살아있습니다. 선배님의 가난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글마다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주민 조직가로서 주민운동 트레이너로서 저를 성찰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43인데요. 집필 당시 연세가 저랑 비슷하신 연세여서 정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평생 주민과 함께 살며 사랑하며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배움을 글과 연구물로 저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드리고 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꼭지는 선배님께서 쓰신 민주현장에서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이 글은 선배님께서 넉마주의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한 달간 함께 사시면서 쓴 글입니다. 조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그 관찰에 따른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본인이 스스로 적어놓으신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넉마주의 집단에 지식인이 투입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민중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과제를 가지고 직접 체험한 내용입니다. 글을 보면 선배님께서는 넉마주의 집단 주민들과 살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사귀고 함께 생활만 하셨습니다.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선배님께서 목사임을 알자 예배나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선배님께서 개입하신 일은 조마리와 강성수라고 하는 주민분을 모시고 외부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생육사를 듣게 합니다. 글 중에 일부를 보면요. 며칠 전 조마리와 성수를 데리고 선교 교육원으로 가서 그들의 생육사를 이야기하게 한 일이 있다. 그때 그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은 일과 그들이 지나온 이야기가 소중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수는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더 상세히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막걸리 2병을 해치우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할 참이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그를 따라 다음에 또 일을 나갔다. 그 다음 속편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들었다. 들어도 끝없이 고통과 좌절, 슬픔과 고독, 저항과 반항, 도망과 파괴, 저주와 풍자에 참담한 그의 과거 생활에서 오늘의 가치관과 형태를 읽을 수 있었다. 민중현장에서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글을 리뷰하면서 저희가 포착한 것은 생육사입니다. 선배님께서는 생육사로 표현하셨고 나고 자란 이야기인데 저희도 주민운동 현장에서 교육할 때 라이프 스토리를 합니다. 아마 저희와 훈련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함께 했던 동료들과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훈련받는 이들과 라이프 스토리를 하며 유사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운동과 주민교육에서 생육사나 라이프 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선배님의 글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인생 이야기 학습이란 주제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주민운동에서 인생 이야기 학습은 주민 스스로가 나를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민운동의 주체임을 깨닫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선배님께서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할 때 가장 잘 표현하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변화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게 되고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무엇을 변화시킬지를 알게 됩니다. 주민운동은 두 번째로 주민운동은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조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접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와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공감이 일어납니다. 우리라고 하는 친밀감, 동지애가 생겨납니다. 이런 동지애는 개인의 삶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온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이 살아온 삶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로부터 세상을 볼 수 있고 현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로부터 주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이해하게 하고 삶의 현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좀 전에 강인남 트레이너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할까라는 걸 성찰하게 하고 스스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교육에서 인생이야기 학습의 의미를 다시 보면 주민교육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인생 사실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알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이해의 시작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과 생활 태도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고유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배님께서도 강성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과거 생활이 오늘의 가치관과 형태를 읽을 수 있었다고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간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모습을 알게 합니다. 다양한 인간형과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생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듣는 이 사이에서 존재 자체가 소중하구나, 사람이 참 소중하다 이런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선배님께서도 조마리와 강성수가 생육사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인간적 대접을 받은 일,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가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이야기가 주민교육에서 더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 삶을 통한 세상 이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민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선배님이 쓰셨듯이 끝없이 고통과 좌절, 슬픔과 고독, 저항과 반항, 도망과 파괴, 저주와 풍자에 참담한 그런 과거 생활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속되는 고통과 슬픔, 좌절과 절망에 눌려 무력하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이도 없습니다. 이때 선배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고 스스로 말하게 하고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인간적 대접을 받았다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소중하고 값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듣고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나만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너도 경험했구나로 공감이 일어납니다. 개인을 넘어 우리로 유대감을 느끼고 사회로 시각이 확장됩니다. 사회로 시각이 확장되면 개개인이 겪는 희노애락은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잘못, 네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라는 의식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과 상황의 반영임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통해 인간 삶을 이해하게 합니다. 선배님의 글을 중심으로 주민운동과 주민교육에서 인생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라이프 스토리가 단지 살아온 얘기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운동 주체로서 자각이 일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의 역사가 시대의 반영이라는 통찰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도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사회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머리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춰 주민을 보려고만 한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로부터 사회를 읽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듣는 것이 단지 늘 하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배님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주민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의 삶으로부터 시대와 세상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배님이 넉마주의 집단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시며 그분들을 알아가고 이해하셨던 그 마음과 노력을 배운다면 저희 후배들도 조금씩 성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선배님께서 주민교육에 오셔서 가난한 주민들의 눈물을 조직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주민의 눈물을 조직하려면 그 눈물의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역시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육지 제도회의의 수급자나 차상위로 이제 구분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주민들이 묻지 않아도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분들 삶을 들으면 한국사의 여성의 삶, 장애인의 삶, 어머니의 삶, 가난의 역사, 경제 위기, 경제 불안, 건강 불안, 주거 불안, 사람에 대한 불신, 베푸는 삶 등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주민들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라면 포기하고 멈추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민들은 울고 웃으며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알아가게 되고 헤어지면 생각나고 궁금합니다. 주민과 주민 사이에 저와 주민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는 표정, 말투, 호칭, 이야기 소재가 달라졌습니다. 십시일반 쌀을 모아서 올 설날에 떡국잔치를 함께하고 비빔밥을 해드시겠다고 나무를 하나씩 맡아서 해서 비빔밥을 해드십니다. 밥은 역시 혼자보다는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하시고 나도 쌀 내고 먹으니 떳떳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다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피는 봄이 오며 가며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한 인생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공식적으로 나누고 정말 조마리와 강성수가 느꼈던 것처럼 인간 대접받았다라고 느끼고 그래 우리 잘 살아왔다. 우리 참 소중한 존재다. 위로하고 지지하고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고 힘 모아보려고 합니다. 배움과 성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